오늘 볼 사건은 마츠오카 신야군 실종 사건입니다. 아이가 20초 만에 사라져서 미스테리한 사건인데요. 20초 만에 사라졌다고? 사건 발생 당시 4살이었던 마츠오카 시아는 부모, 누나, 남동생과 함께 우사쿠시에 살고 있었어요. 89년 3월 5일 어머니인 케이코의 모친이 사망하자 가족은 외가에 있는 도쿠시마현으로 이동했는데요. 9시간 24분이 걸리는 거리라고 하네요. 3월 7일 8시경 아침 식사를 앞두고 아버지는 3명의 자녀와 조카를 데리고 인근을 산책했습니다. 산책을 마친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척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도로에서 친척집 현관까지는 10m 길에 가파른 계단길이 있었고 친척집을 드나들기 위해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이때 신야만은 산책을 더 하고 싶어해서 아버지는 신야에게 기다려 라고 한 뒤 안에 들고 있는 2살짜리 동생을 집안에 있는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나왔는데요. 그러나 다시 현관으로 나왔을 때 신야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다려 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건네주고 6, 7, 8, 9, 10, 11, 14, 15 이랬는데 없어졌다고? 이게 말이 돼? 아버지는 즉시 주변을 둘러봤지만 신야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신야가 사라지고 2시간 뒤에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일본 1980년대 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한 경각심 때문인가요? 경찰은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신고 당일에 경찰서 총원의 절반이 더해 기동대, 소방 인력까지 100명이 경찰견을 대동해서 일대를 수색했는데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색을 심지어 바로 했는데도 못 찾았어? 수색 초기에는 상가 수색에 집중되었는데요. 왜 처음부터 납치를 상정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현장은 인적이 드물고 고립된 산길 도로였습니다.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뺑소니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도로상의 교통사고 흔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납치범이 전화를 걸어서 몸값을 요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야, 근데 사람들이 아예 친척집에 왔다는 사실도 몰랐으면 어떤 사람이 신야를 납치해? 어떤 외부인이? 그 뒤로의 신야에 대한 수색은 3개월간 계속되었지만 경찰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산으로 간 것도 아니고 차량이 목격되지도 않았고 몸값을 노린 납치범도 없었지만 신야는 왜 사라진 걸까요? 10m 길의 가파른 돌계단에 두고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 그니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야? 실종으로부터 9일 뒤 가족은 다음 날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마츠오카 신야와 같은 세이케 유치원 담임반에 다니는 마리코의 어머니입니다. 유치원에서 위문금을 모았는데 어느 편으로 보내면 좋을까요? 유치원 측은 위문금을 모은 적도 없고 마리코랑 원생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 미친, 장난쳐나요 설마? 전화를 처음 받았던 아버지는 상대방이 도쿠시마 사투리 쓰는 걸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걸려왔던 3월 16일은 이 실종 사건이 전국구에 보도를 타기 전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친척집의 연락처 그리고 신상 정보를 공개할 일은 없었겠죠? 그렇다면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화를 건 사람인 이바라기현 사람이라면 실종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화를 건 사람이 도쿠시마현 사람이라면 어떻게 신야가 다니는 유치원과 반 이름을 알았던 걸까요? 둘 다 말이 안 되는데? 겁나 모순인데 그냥? 그러나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돌계단을 지나야만 오갈 수 있는 현관에서 아이가 사라졌다? 현장의 오늘날의 로드뷰입니다. 빨간 네모가 친척집이고 화살표 옆으로는 문제 돌계단이 보이는데요. 여기 회색 창고를 기준으로 도로가 있고 좌측은 산길입니다. 10m의 돌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데 즉 신야는 이 계단을 내려갔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막 달려갔을 거 아님? 근데 소리가 아예 안 들렸을까? 아니 왜냐면 걷는 소리나 달리는 소리가 어떻게든 들렸을 거란 말이죠.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지대라서 시야가 엄청 멀리까지 닿는데요. 그러면은 도망가는 것도 보였겠는데?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려면 30m 이상은 달려야 된대요. 위쪽으로 이동하면 거리가 20m가 되긴 하지만 막다른 길이라서 되돌아 나가야 되고
주차장으로 쓰이는 마당이 있었기 때문에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신야가 없어지자 당한 아버지가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대체로 가족이 납치 사건을 했다는 견해가 많은데요. 다만 신야의 부모는 신야 실종 뒤로 직장을 포기하고 야 그래 말이 안 돼.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배우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전화에 대해서는 납치범이 건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선적인데요. 단순한 장난 전화라면 신야 유치원에 관한 신상 정보나 친척 집의 연락처를 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발하기 전에 거주하는 납치범이라기엔 700km 떨어진 타지에 와서 납치를 감행한다는 건 비현실적인데요. 당시 신야는 4살 치고는 똑똑해서 집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을 모두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납치범의 목적, 아동 자체가 범죄의 목적이 된 경우에는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신매매 등이거나 납치해서 자신을 기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야 이런 사이코들 많더라. 갑자기 애 납치해서 그 기르는 애들이 이 기르는 약간 사이코들 있더라. 실제로 일본에선 1979년에 전후하여 사람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보내는 납북 일본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바라키현 경찰 홈페이지를 보면 납북을 쓴 피해자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이나 기존 견해를 보충한 의견이 있다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